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인천시의회가 지난해 12월 29일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재의결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분류된 지하도 상가의 용도를 폐지해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했지만 또다시 양도 양수 전대 유예 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하는 방안은 고수했는데요. 인천시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유예기간 연장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의 다툼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과연 상위법 위반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함께할 두 분, 이성만 국회의원과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지난해 12월 14일 개정을 했다가 29일 재개정했습니다. 네. 이게 일부 조항이 삭제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시의회에서 재의결로 통과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하도상가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폐지 후에 매각한다는 내용 하나고요. 또 하나는 양도 및 전대 제한 유예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이렇게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조례안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와 20조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해서 제의를 요구를 했었지만은 재석위원 30명 전원이 다시 재의결에 조례안에 찬성을 하면서 재의결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불과 이제 보름 뒤입니다. 29일 날에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고 매각한다는 내용이 삭제되고 네. 앞서 말씀드렸던 유예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는 내용만 포함된 조례안이 다시 발의돼가지고 원포인트로 시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물론 인천시가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였던 건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행정재산을 조례로 용도 폐지하고 매각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상위법령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문제점이 더 커진다는 점, 이렇게 되면 유예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이게 개정안을 내고 이게 불과 보름 만에 또다시 재개정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첨예한 사안인 만큼 그 전에 충분히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입법기관으로서 인천시의회가 어떤 스스로의 좀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입법기관의 권위가 실추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치고 또 첨예했던 내용 네. 아니겠습니까? 또 재결까지 거치면서 논의를 하면서 통과했던 조례를 보름 만에 네. 그것도 원포인트로 다시 통과시킨다?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망신스러운 일이다. 인천시의 일이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를 더욱 신중하게 사전에 심의하고 의결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죠. 야당인 박정숙 의원은 의회가 거수기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여당 내에서도 강원모 의원이 시의회 자기 모순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소기의 성과를 이뤄낸다고 하면은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시의회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일부 조항을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네. 의원님께서 어떤 주장이 좀 크셨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건 재의결을 된 게 아니고요. 네. 새로운 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당초 조례안은 용도 폐지 후 매각 규정이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5년으로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안 두 개를 포함한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하상가의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1월 30일부로 지금 제한되어 있는 네. 유예 기간 2년이 만료되는 것을 연장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지금 지하상가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지금의 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각 규정은 어떻게 보면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의 하나로서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에서도 검토를 했고 또 현재 있는 상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 이도영 교수께서 지적했듯이 용도 폐지 후 매각한다는 것은 이거는 중앙정부가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법리적으로는 그건 다툴 수는 있지만 조례로서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 후 매각한다고 그러면 향후에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 때문에 재의결 또는 대법원의 제소 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조례안 가지고는 더 이상 당초 목적하는 바인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지하상가의 임차 계약이 실제 장사할 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를, 즉 유예안을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29일 날 새롭게 소집을 해서 새로운 조례안을 만든 것이고, 그 조례안은 용도 폐지 후 매각은 빼고 유예 조항만 넣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오랫동안 인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잖아요. 네. 뭐 임차인 보호도 중요한데 애초에 양수양도 전대 금지를 한 이유가 과거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점포주들이 시에 납부하는 연간 사용료, 이 사용액 네. 12배에 달하는 임대료를 받고 이 점포당 평균 4억 원이 넘는 권리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인데, 네. 당장 유예기간 5년이 점포주만을 위한 거라는 그런 비판도 있는데, 이런 점포주 폭리는 놔둔 채 이번 유예 조치 괜찮은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건 좀 두 가지로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원래 2002년도 조례안에는 양수양도 또는 전대가 가능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생기면서 이에 대해서 해석적으로 위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14년 동안 중앙정부에서 이 잘못된 만약 위법 사항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고쳤어야 되는데 이거를 14년 동안 미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사태를 더 크게 키운 겁니다. 실제 임차인들은 당시의 조례가 양수양도도 할 수 있고 전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투자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게 잘 됐든 못 됐든. 그리고 그거를 중앙정부가 14년 동안 방치를 한 겁니다. 그러다 뒤늦게 이 문제를 다시 문제 삼고 이거를 고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유예안이 가지는 것이 결국 임차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임차인이 아니라 전차인, 현재 사업을 하고 운영해 계시는 상인분들이 더 큰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양수양도나 전차 행위를 못하더라도 임차권은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네. 임차권은. 하지만 이게 유예가 되지 않고 이게 1월 31일부로 이 전대할 수 있는 또는 양수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돼 버리면 전차권은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차행위가 전부 다 무효가 되면 실제 지금 장사하고 있는 분들, 전체 우리가 한 3,500곳이라고 보는데 인천도 지하상가 점포가 그중에 2,200개 넘는 곳이 전차된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현재 사업을 하는 그런 상인분들인데 그분들이 전부 다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임차인의 지위에 될 수 있느냐? 그건 모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만약 공간이 빈다고 하더라도 공간에 대해서는 서로 경쟁을 붙여서 입찰을 통해서 그 점포를 임차하는 임차인을 새로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태가 그대로 지나가게 되면 전차인 상태에 있는 2,209대의 점포는 전부 다 떠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은 그 임차인과 전차인 간의 계약 관계가 이행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계약 이행이 안 된 상황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 제일 큰 피해자는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는 전차인들이 가장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점포주뿐만이 아니라 이 임차, 그러니까 실제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전차인들. 예, 그러니까 전차인들이 제일 피해가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예 조치가 합당하다고 말씀해 아예 주시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유예 네. 주체를 둔 이유 자체도 전차를 둔 임차인이 2년 기간 동안 양수양도의 기회를 주니 빨리 실제 장사하시는 임차인 분한테 양수양도를 해라.
그런 2년의 기간을 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께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이번 지금 의원님께서는 유예 조치가 합당하다 이런 이유로 합당하다라고 하시는데 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뭐 의원님 말씀하신 뭐 인천 지역이 다른 지역과 달리 임차인들한테 보수 비용을 부담을 하게 하고 또 그동안 전대 양수양도를 해왔다는 점에 있어서 임차인들에 대한 뭐 신뢰 이익을 보호해줘야 될 뭐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유가 어쨌든 간에 현행법인 공유재산법에 위반한다는 불법 상태, 위법 상태가 네. 여전하다는 점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공유재산법 물론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불법 상태를 해소하라고 이렇게 계속 권고, 강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유재산법 제20조 3항이죠. 뭐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개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불법적인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묵인하고 방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로 하여금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뭐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지역의 지하도 상가와의 형평성 뭐 차원에서라도 뭐 행안부든 뭐 감사원이든 뭐 이번 유예 조치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한 인터뷰를 보면 이성만 의원님께서 지하도 상가 조례 관련해서 이 조례 무효 소송 없이 행안부를 설득하겠다라고 발언을 하신 게 있는데 이 행안부 장관과도 만나고 이런 논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어디까지 논의가 됐는지 그리고 이게 뭐 설득으로 가능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고 그냥 1월 30일을 종료되었을 때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2년 유예 기간을 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차를 준 임차인이 실제 장사하실 임차인에게 빨리 양수양도를 해라. 그것이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2년의 기간을 줬는데 문제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지하상가가 예전보다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활력이 많이 잃어버린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 임차를 해서 사업을 운영하실 분 같은 경우는 장사가 잘 될 기대감이 있어야 양수양도를 받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갖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즉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관련법 21조에 보면 사용 허가 기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코로나 동안 지난 2년 동안 양수양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연장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직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년 후에 종식이 된다 보고 1년. 당초에 2년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으니까 2년 동안 계속 코로나였으니까 플러스 2년에서 3년을 더 유예해달라는 뜻입니다. 이런 논리로 이제 감사원 그렇죠. 일단 행안부하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재난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전통시장법을 이번 주 내에 저희가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법에서 이 코로나19는 재난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어서 법적으로도 이 사용 허가 기간이라고 하는 연장의 사유를 분명히 함으로써 이 유예 기간을 2년에서 3년을 추가해 5년으로 연장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인천시랑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건가요? 아이 그럼요. 이제 이런 부분도 조율이 됐고요. 행안부 장관하고도 조율이 됐고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이 행안부 내에서도 그 곤욕스러운 점이 뭐냐면 앞서서 이도용 교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런 위법 상태로 있음을 인지하는 부처 중에 하나가 또 감사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이것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담당 공무원들한테 아마 의사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을 해결하고자 저희가 감사원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원이 이거 유예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감사원에서는 뭐 자기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네. 지자체와 행정안전부가 결정할 문제다라고 일단은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공무원이 또 감사원을 만나서 이 문제를 또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준 그런 답변서를
보여주면서 이게 맞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거기 또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재난이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규정을 하면서 이거 위법 상태를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출장 공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감사원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네. 사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인천시만 행안부가 봐줄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과연 두 번의 연장이 설득이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앞서 뭐 의원님이 이제 뭐 행안부, 감사원, 인천시 상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은 뭐 잘 알겠습니다만은 뭐 저는 뭐 두 번의 여의견 연장 뭐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만만치 않을 거라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가 뭐 지난 9일 날이긴 했는데요. 과거 뭐 조례라고 하고 있지만은 어쨌거나 대법원에 무효 확인의 소를 뭐 제기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행안부에서 소를 제기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7일 내에 소를 대법원에 제기를 해야 되는 건데요. 네. 앞서 이제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 후 매각하는 내용이 포함됐던 조례이기 때문에 좀 달리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뒤에 2년 유예안을 5년 유예안까지 늘린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의 소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천시가 과거에 비해서 지하도상과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뭐 좀 다소 완화된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제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소 재개에 대해서도 뒤에 개정된 새로운 조례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입장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다소 발전된 감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소 재기 이후에 행안부와 극적으로 뭐 타협 설득을 통해서 뭐 유예 기간을 뭐 연장하는 걸 허용하는 내용이 뭐 결정되지 않는 이상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기에는 현재까지는 좀 무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인천시가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소송에 가지 않을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인천시에서 이제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뭐 신청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전 컨설팅이란 말 그대로 이제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때 뭐 법령과 현실의 괴리감 문제 그리고 또 명확하지 않은 법령 내지는 규제에 대한 걸 이제 명확하게 감사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요. 사실 지하도상가 문제는 법령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사원이 뭐 유예 기간에 대해서 긍정적인 뭐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게 되면은 뭐 감사원 의견 자체가 면책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천시 입장에서는 뭐 소위 땡겨야 되는 거죠. 네. 그대로 유예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운신의 폭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도 전격적으로 취하될 가능성도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은 뭐 지하도 상가 관리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했던 감사원이 과연 이번에 입장을 바꿀지는 뭐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박남춘 시장은 지하도 상가 문제만 이제 매듭을 지겠다 이렇게 과거에 공언을 한 상태인데 사실 선거까지 얼마 기간이 남지 않았거든요. 이 두 분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이번 사안이 선거 전에 좀 어떻게 해결이 될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번 달 안에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 29일 날 결정된 조례가 이제 행안부에서 재의결 요구를 할지 안 할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입니다. 다만 이제 행안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감사원과 서로 상의를 해서 결정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감사원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도윤 교수처럼 아예 말도 못 꺼내게 위법이다 이렇게 정의했지만 지금은 좀 약간 좀 현재 코로나 상황을 좀 고려해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 좀 탄력성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좀 중심을 가지고 좀 설득을 할 거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영업자분들한테 수십조의 예산을 써가면서 지금 이렇게 부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이제 예. 시간 계산이 조금.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교수님 뭐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감사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행안부가 인천시에 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긴 소송선이 뭐 예상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전에 지하도 상가 문제가 매듭짓기라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인천 지하도 상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 이성만 국회의원과 이도영 연구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